안녕하세요. 였지만 너무 주시고 추구하는 덕후들이란 채널 액다의 전입니다. 자, 액다의 몽골 전쟁사 드디어 몽골의 유럽 대효도입니다. 예. 시기상으로는 유럽 대효도는 조금 이르죠. 왜냐면은 호라즘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칼카강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서하 따버리고 금나라 따고 그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냥 한 방에 몰아서 하죠. 왜냐면은 유럽 갔다가 금나라 갔다가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금나라 정보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금나라 정보는 다음 시간에 금나라 남송 같이 다룰 거고, 오늘은 몽골의 요시 좋다 토바츠다 유럽 토바츠. 자,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그냥 역사를 조금 좋아하는 정도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간 중에 삼국지 연의처럼 이문열의 평역 삼국지처럼 이거는 약간 액다가 몽골의 실제 역사를 보고 삘 받아갖고 일종의 소설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고증이라던가 실제 이해관계 아니면 실제 역사적 사실과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다르죠. 왜냐면은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적 사실은 여기서 액다가 얘기를 좀 재밌게 하는구만 그래갖고 뭐 실제 역사서를 읽으시던가 책을 읽으시던가 다큐멘터리를 보시던가 아니면 훌륭한 유튜브 채널 가셔갖고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실제 역사적 사실 기반으로 선동과 날조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저번 시간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몽골의 칭기즈칸이 몽골의 대평원을 전부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천지 대원수가 있었죠. 몽골에 있는 부족 중에 타타르 있었거든요. 타타르 따바랴! 여자가 죽이는 아이고 남자는 뿅뿅하라. 그 다음에 서하로 가죠. 왜냐면은 몽골의 그 불구대천 원수는 누구야? 타타르, 서하, 그리고 금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타타르는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죽은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독살을 당했죠. 근데 독살, 암살 이런 거는 더럽고 치사한 짓입니다. 정면전으로 붕쭈 대가리 딱, 이거는 뭐 몽골촌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접대의 간습이 있잖아요. 접대의 간습. 아마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독살당한 게 접대의 간습이 깨지고 독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타르 붕쭈 대가리 딱. 그 다음에 서하는 무슨 짓을 했느냐? 서하는 징기스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무친이던 시절에 여기저기 떠돌다가 서하인들한테 잡혀갖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태무친 징기스칸은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나라 정벌에 앞서서 붕쭈 대가리 딱. 그래서 서하 정벌. 그 다음에 금나라 쳐들어가죠. 모든 일의 원흉이죠. 금나라가 서하도 끄덕이고 타타르도 끄덕여갖고 몽골 민족을 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금나라 따로 붕쭈 대가리 딱인데 금나라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정기적으로 좁혔다가 돌아가고 정기적으로 좁혔다가 돌아갑니다. 왜냐면은 점령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금나라가 정신 차리고 역습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금나라 좁히고 빠지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징기스칸의 목표는 뭐야? 금나라 토바츠입니다. 요시 토바츠다 딱 그래야 되는데, 자, 징기스칸이 금나라 따고 있는데 갑자기 서요를 먹게 됩니다. 징기스칸이 어쩌다 보니까 서요에 있는 이 왕을 폐위시키고 서요인들이 하오하오 해갖고는 징기스칸을 받아들여갖고 서요가 졸제 몽골 제국에 합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서요를 먹고 나니까 호라즘이랑 이제 국경을 맞대죠. 근데 호라즘과 외교적 마찰이 생깁니다. 몽골이 의도했던 아니면 호라즘이 의도했던. 그래서 금나라 좁히기 전에 서하 이 새끼들부터 좀 손을 봐줘야겠다 그래갖고 요시 생군 신기케 해갖고 서하 대효도 시작합니다. 길고 긴 어그로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자, 호라즘의 이제 술탄이었던 무하마드 2세가 도망갑니다. 사마르칸트에서 도망을 가갖고 여기저기 도망을 가다가 이 어그로를 카스피해 너머에 조지아까지 묻혀버립니다. 제베랑 수부타이가 술탄을 따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렇게 카스피해를 뺑 도는데, 자, 칭기스칸이 명령 내렸던 게 있었죠. 칭기스칸이 명령 내렸던 게, 자, 무하마드 술탄을 잡아와라. 죽이지 말고 잡아와. 잡아오고 가면서 주변에 그 영토가 뭐가 있는지 어떤 민족이 있는지 수색하고 지리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해와라. 어떻게 해? 카스피해를 뺑 돌아서 와라. 카스피해를 뺑 돌아서 돌아와. 3년 주겠다. 서하 정리는 내가 보니까 겐토가 딱 나왔어. 3년이면 돼. 3년 내로 돌아와라. 3만인가 2만 군사 주고서는 뺑 돌아가는데 조지아 만나죠. 그래갖고 조지아도
붕쭈붕쭈 대가리 딱. 그래갖고 조지아 그 다음에 킵차크 산맥이 있단 말이에요. 킵차크 산맥도 넘습니다. 이때 조지아 대가리 딱 한 다음에 이제 카스피해를 돌아가야 되니까 킵차크 산맥을 쓱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사기당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는데 제대로 말씀 안 드렸는데 킵차크 산맥이 있단 말이야. 조지아 위에는 킵차크 산맥이 있는데 자 킵차크 산맥을 넘어가려고 제베랑 수부타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길잡이를 고용합니다. 몽골인들은 이제 현지인들 많이 이용하죠. 현지의 능력자들 아니면 뭐 현지의 투항한 자들 뭐 브레인들 아니면 뭐 저기 야만족들 다 복속을 시켜갖고 자기네다가 그 포섭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길잡이 고용해갖고 이 킵차크 산맥 넘어가는데 중고나라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해갖고 여기서 좀 헤매요. 이 킵차크 산맥 넘어가는데 삥삥 돌아가갖고 아씨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래갖고는 중고나라 사기당해갖고 이제 제베랑 수부타이가 사기당해갖고 킵차크 산맥을 겨우겨우 넘어갑니다. 겨우겨우 넘어가는데 자 킵차크 산맥 넘어가니까 여기에 누구 있었어? 킵차크 투르크. 얘네 원래 몽골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킵차크 투르크 애들이 야 시발 몽골 그동안 니들이 우리 존나 팼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너무 대학살을 저질렀어. 그래갖고 공격을 하기로 하는데 이때 수많은 부족의 연합체였단 말이야. 몽골을 잡으려고 그 인천 연합처럼 킵차크 투르크 애들이 져갖고는 제베랑 수부타이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 제베랑 수부타이가 그 매수하죠. 몇몇 부족을 매수해갖고는 야 이 돈 줄 테니까 그냥 가. 연합에서 떠나. 그래갖고 몇몇이 매수돼갖고 그냥 떠나버리죠. 그래서 제베랑 수부타이한테 킵차크 애들이 각계격파 당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 여기 킵차크에 여기 키에프루스 있죠. 이 당시 이제 이게 그게 있더라고. 유크라이나 있죠. 와가 일어나고 있는 루스키랑 그 다음에 유크라이나가 있죠. 크림반도로 가죠. 크림반도로 가는데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그 국가들이 지금 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언급해갖고 처음에 몽골 전쟁사 제가 업로드했을 때 노딱 먹었습니다. 예, 지금은 노딱이 빠졌는데 그 국가들과 와를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노딱을 먹더라고요. 유크라이나랑 루스키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이때 수많은 공국들이 난입하고 있었습니다. 루스 공국들이 난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여기 있던 이 루스 도시국가죠. 일종의 도시국가 형태입니다. 루스 공국과 킵차크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루스 공국이랑 킵차크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킵차크 애들이 루스에다가 이제 어그로 붙여갖고 옵니다. 근데 이게 약간 WW 하는 사이입니다. 킵차크랑 루스는 WW 하는 사이인 게 때로는 킵차크 애들을 용병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역하기도 하고 원래 그러는 사이였단 말이야. 그랬는데 킵차크 애들이 이제 루스로 와갖고는 좆됐구먼요 그러는 거야. 뭐야 이 새끼들 너희들 또 그 나의 챔피언 벨트를 뺏으러 온 거야. 그런데 아니 미친놈들이 왔다. 지금 동방에서 인간 믹서기들이 왔다. 좆됐어 형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몽골이라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이 지금 조지아 호라즘 싹 다 갈아버리고 지금 킵차크도 갈아버려갖고는 중고나라 사기까지 쳐갖고 지금 루스 끼우까지 몰려온다고 하더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첩에 안 믿죠. 지랄마요. 아니 시리어스리? 야 조지아가 얼마나 센데 호라짐이 얼마나 센데 걔네들이 지금 개박살이나 라고 하는데 진짜 까고 킵차크 투르크 애들이 까고 이러니까 루스 애들이 자와자와하기 시작하죠. 뭐야 진짜야? 진짜야? 우리 좆됐다고 살려만 다오. 그래갖고는 저희 공국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이거 깠으면 진짜 아니하고서 루스 애들이 자와 합니다. 한편 제베랑 수부타이는 여기서 킵차크 애들 박살내고서는 자 중간에 있던 도시국가라던가 거점들 다 박살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중간에 이동 경로에 보급지로 쓸만한 곳이 순순히 항복을 했죠. 거기는 남겨놓고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빨대 꼽아갖고 삥 뜯어요. 근데 저항을 하죠. 철저하게 짓밟아서 개박살을 냅니다. 그 지랄하고서는 킵차크 공꽃을 개박살 내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고 올라오고 있는데 루스 공국 애들이 정찰을 보냅니다. 미친 새끼들이 진짜 다 박살내고 오고 있는 거야. 야! 킵차크 투르크 애들이 말이 진짜였는데 비상! 공습경보! 백경대 집합! 루스 집합! 그래갖고 수많은 이제 루스 공국에 이제 대공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합니다. 몽골 저 새끼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보니까 몽골의 주력 병력은 2만에서 3만입니다. 주력 병력은 2만에서 3만이고 뭐 보급 부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노예 부대 있죠? 뭐 화살바지라던가 그런 애들 있잖아. 그 삽질하고 공구리 친 애들
걔네는 뭐 2만 플러스가 있는 거가. 그러니까 토탈 5만이 못 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주력 전투 병력은 2만이야. 근데 루스 공국들의 전체 병력은 얼마야? 8만이 넘습니다. 하위 귀족이자 하위 기사는 드루지나라고 불려요. 얘네 완전 중보병이죠. 그리고 상위 약간 진짜 귀족 있잖아요. 진짜 귀족 기병 있죠. 그거는 보야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기병인 보야르, 우리의 기사들, 그리고 드루지나로 그냥 깔아버리면 충분합니다. 딱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몽골에서 제베랑 수부타이가 이제 루스국한테 사신을 보내죠. 아, 저희 그냥 지나가던 길입니다. 지나가던 길이고 그 킵차크 그 새끼들을 저희가 왜 갈아버렸느냐면 원래 저희랑 원한이 깊어요. 그 새끼를 패는 건 당연한 거였고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그냥 뺑 돌아가서 여기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귀국과 저희는 척을 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초면이잖아. 혹시 그때 그 가구 창고? 저 가구 창고에 있지도 않았어요. 예, 저희는 초면이고 우리는 할 일만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는 합시다. 근데 대신 그 킵차크 새끼들 있죠. 킵차크 그 새끼들은 내놔주세요. 그 새끼들은 원래 우리한테 처맞던 애들이고 믿지 못할 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저희한테 주세요. 딱 그럽니다. 근데 이때 루스에 있던 대공들이 그 제의를 거부를 합니다. 이 새끼들 오는 길에 뭐 다 박살내고 왔다면서 너희 같은 야만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러고서는 붕쭈 사신 대가리 쑥컹 그래갖고 몽골의 사신의 대가리를 잘라버립니다. 킵차크가 어그로 확실하게 묻혔죠. 이때 루스가 했어야 되는 방법은 뭐야? 항복하거나 교역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킵차크 애들 제베랑 수부타이한테 바쳤으면 됐어. 근데 루스는 그걸 거부를 했죠. 자 그래서 루스의 8만의 병력들이 이제 몽골군을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몽골에 이제 정찰대가 있었어요. 이 제베랑 수부타이는 킵차크가 사신들 죽였다 그러니까 스벌 이게 아닌데? 우린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베랑 수부타이가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베랑 수부타이는 킵차크 저 패고 그 다음에 카스피에 돌아가갖고 징기즈칸한테 합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징기즈칸이 얘기했던 날짜와 정말 가까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모르죠. 이게 수많은 매체에서 언급되는 거는 이때 루스가 몽골의 뒤통수를 치지 않았다면은 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때 정찰까지 하고 갔잖아. 그럼 뭐야? 나중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돌아가서 좁힐 생각이었어. 불가리아가 왜 저기 있음? 불가리아 이야기는 잠시 이후에 10년 뒤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언젠가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일단 제베랑 수부타이는 당장 루스랑 싸울 생각은 없었어. 근데 루스 애들은 딱 보니까 걔 족밥들 같이 생긴 거야. 족밥들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오면서 다 박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볼만한데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베랑 수부타이가 빠지고 정찰대를 1000에서 2000 정도의 정찰대를 여기다가 남겨놓고 갑니다. 후방에다 남겨놓고 가고 제베랑 수부타이는 이동을 해요. 근데 이제 루스의 8만의 대군이 우르르 몰려가갖고는 몽골의 2000에서 한 1000에서 2000 정도 되는 그 정찰대를 갈아버립니다. 갈아보니까 붕쭈붕쭈 대가리 딱 해보니까 뭐야 이 새끼들 병력도 별로 없고 말도 조그만 거야. 말도 걔 쥐콩만 해. 몽골마가 키가 130이 안 넘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은 한 150, 160 그렇게 등치가 크잖아요 서양 말은. 근데 몽골만은 키가 130cm가 못 넘어. 말도 쥐콩만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몽골은 진짜 걔 거짓골이었어요. 호라즘 정복할 때 몽골이 비로소 중기병이라던가 갑옷을 차리고 있었지. 그건 호라즘 정복 이후 이야기란 말이야. 이 당시 몽골 군대의 무장 상태는 뭐 가죽이야. 경기병이라 그랬잖아요. 가죽 누비고 있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꾀지지하고 그지 새끼들이란 말이야. 걔 못 싸우게 생겼어. 심지어 싸워보니까 우리한테 갈려버린 거야. 물론 8만이 2천을 갈아버린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뭐야 시발 해볼만한데?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죠. 모든 몽골을 상대했던 모든 국가들이 했던 실수 뭐야? 해치웠나? 몽골 군대 상대해 보니까 야 요거 상대하느라고 다 망했던 거야? 호라즘 새끼들 걔 병신이구만. 조지아 걔 병신이구만. 킵차크 다 병신이구만. 아유 정말 새끼들 싸움이라는 걸 몰라. 다 똑같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호라즘도 그랬고요, 조지아도 그랬고요, 킵차크도 그랬고요, 지금 루스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헝가리, 폴란드 다 똑같이 이지랄하거든요. 뭐 할만하네.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죠. 자 이때 루스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베랑 수부타이는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이 몽골군이에요. 자 처음에 여기 몽골의 별동대를 2000 정도 되는 별동대 있죠? 2000 정도 되는 별동대를 이제 루스국이 공격을 합니다. 루스 애들이 8만의 루스군이 공격해갖고 박살을 내버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베랑 수부타이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2000 박살내고 일주일에 거쳐갖고 이제 루스군이 제베랑 수부타이를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갖고 제베랑 수부타이는 열심히 도망다닙니다. 열심히 도망다니는데 이때 자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오죠.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루스의 중장기병은 보야르 그리고 드루지나입니다. 보야르는 귀족이고 드루지나는 하위 귀족이란 말이에요. 기사. 보야르는 귀족이에요. 보야르는 귀족이고 드루지나는 하위 귀족. 기사 개념입니다. 근데 얘네 문제점이 뭐냐면은 오랫동안 자기네들끼리 WW했어. 이때 루스는 뭐라 그랬죠? 공국이라 그랬죠? 그 우크라이나랑 그다음에 루스키라 그랬잖아요. 얘들이 고대에. 근데 통일된 국가로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수많은 공국들이 난림을 하고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도 활발하게 정복 전쟁 펼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WW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보야르나 드루지나가 실전 경험이 거의 전무했고 제가 아까 사진 보여줄 때 말했는데 멋있다고 했죠. 치장하는 데에만 너무 많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치장하는데 실전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최대한 화려하게 좀 웅장해 보이게 치장하는 데에만 너무 공을 들였단 말이야. 실전이라든가 훈련에는 공을 안 들여놓고 첫 번째로 그런 단점이 있었고 두 번째 단점은 뭐야? 중기병이죠. 중기병이기 때문에 지구력이 딸립니다. 지구력과 속도가 몽골의 경기병에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게 추격전 하는데 몽골이 추격전에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보야르랑 드루지나가 따라가면 일부러 제베랑 수부타이는 간격 조절해갖고 일부러 간격 조절해갖고 아주 멀리는 안되게 따라올 수는 있게 계속 간격 조절해갖고 한 일주일 동안 추격전 벌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베랑 수부타이가 하하하 나 잡아봐라 그러면 생굴신객기 그래갖고는 갑니다. 드루지나가 가는데 몽골은 경기병이죠. 화살 짤짤이 하면서 도망가고 짤짤이 하면서 도망가고 그러는 거야. 칼카강까지 이르는데 자 이제 루스의 러시아군이 이제 따라가요. 제베랑 이제 수부타이와 몽골군은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제베랑 수부타이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얘네 루스군 진을 좀 빼놓으려고 일부러 도망가는 척을 했던 거예요. 얘네 그냥 원래 뭐라 그랬어. 제베랑 수부타이 목표는 카스피에 돌아가갖고 제베랑 수부타이는 카스피에 돌아가갖고 징기스칸한테 합류하는 게 목표긴 했는데 일단 추격하는 그 루스군 상대로 안 싸워줄 생각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칼카강 인근에서 이제 싸우는데 이때 이게 실책이 있었던 게 루스군이 공국이라 그랬죠. 얘네 공국이야. 연합군이란 말이야. 그래서 총대가 없었습니다. 이때 루스 공국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총대가 없었어. 그래서 각자 대공들이 자신의 휘하의 군대를 이끌고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야. 물론 이제 다 같이 연합해서 움직이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총대가 없기 때문에 뇌절하는 애들을 못 막아요. 제베랑 수부타이의 경기병, 몽골 경기병들이 칼카강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루스군이 8만의 루스군이 그걸 추격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 중에서 대공 중에 한 명이 뇌절해갖고 자신의 본대를 내비두고 뇌절해갖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게 문제였어. 그냥 8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루스군이 8만 그리고 몽골군이 2만이에요 팍 치고 들어가버려갖고 칼카강을 건너버립니다. 칼카강을 건너버리는데 이거 몽골군의 매복 전술이었죠?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 제베랑 수부타이에 몽골군의 중기병 있죠? 중기병들이 여기 미리 매복을 하고 있었어. 중기병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고 뭐야 여기서 뇌절하고 들어갔던 대공의 군대 있죠? 뇌절해서 들어갔던 이 루스군은 중기병이잖아. 존나 추격전해갖고 힘들어 헉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추격당했던 몽골의 경기병은 쌩 하고 도망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의 중기병들이 바로 들어왔던 애들 그냥 갈아버립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몽골군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러시아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러시아군들이 어떻게 처음에 뇌절해서 들어가 버렸어. 뇌절해서 들어가 버려갖고 1파가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씨발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몽골군이 양쪽으로 들어와갖고 중기병으로 그냥 갈아버립니다. 예, 갈아버리고 씨발 안되겠어 못 참겠어 씨발 어떡해 못 참겠어 해서 또 칼카강 또 건너갑니다. 칼카강 건너가면 또 중기병들이 또 갈아버려. 칼카강 건너가면 또 중기병들이 갈아버리고 왜 소식이 없지? 그리고 또 들어가 망구다이 따라가고 또 들어가 그럼 또 몽골의 중기병들이 또 갈아버려. 그러니까 병력이 자꾸 축차 투입돼갖고 갈려버립니다. 믹서기처럼 붕쭈 대가리 딱 그래갖고 갈려버려요. 8만이 8만이 갈려요. 몽골 거기다가 심지어 요 후속부대 있죠? 후속부대가 한 번에 몰아치면 되잖아.
후속 부대가 함부로 몰아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존나 추격하고 있었단 말이야. 한 8일 정도를 존나 따라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몽골의 장점은 뭐야? 몽골은 말 갈아탑니다. 몽골 애들 장점이 뭐냐면은 똑같이 추격했잖아. 이 루스군이 몽골군을 한 8일 동안 추격을 했죠? 근데 몽골 군대의 장점이 뭐냐면은 말을 갈아타고서는 바로 또다시 들어가고 갔다가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루스군은 그러지 못했어. 루스군은 말 가지고 있어봤자 한두 마리밖에 없단 말이야. 많아야 두세 마리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말들이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스월 그냥 몽골 이제 중기병들이 애들 좀 몇 명 축사 투입하고 깨졌죠? 몽골 중기병들이 가갖고는 그냥 루스 본대 갈아버립니다. 그냥 8만 명만 갈려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각 루스군은 촉대가 없이 각 대공들이 자기의 휘하, 자기 영지에 있는 휘하 군대를 데려왔다 그랬죠?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이때 루스의 지도부가 싹 다 갈려나갑니다. 이때 죽었던 대공들만 6명이에요. 노브그로드 공화국, 블라디미르 공국, 라잔 공국, 스몰렌스크 공국, 폴로츠크 공국, 체르니코프 공국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10개도 안 되는 공국이었거든요. 이 공국의 대공들이 6명이 죽습니다. 그냥 귀족이 6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6명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 6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미래가 불투명해져. 심지어 병력 8명이 이때 갈려나갔단 말이야. 다행히 루스 공국의 본토는 다 멀쩡했어요. 침략 안 당했어요. 공성전 안 당했어. 몽골한테 삥 안 뜯겼단 말이야. 자, 그래서 몽골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야 됩니다. 집에 가야 돼요. 이때로 다시 되돌아가갖고 루스 대효도하면 되거든요. 이때 루스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도부 싹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주력 병력도 싹 다 죽었어. 그러기 때문에 루스로 들어가갖고 여자와 죽이는 아이고 남자는 뿅뿅하라 그러면 되는데 칭기즈칸이 명령을 했잖아. 칭기즈칸이 제베랑 수부타이한테 카스피에 돌아가갖고 빨리 호라즘으로 와서 합류해. 3년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베랑 수부타이는 루스를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냥 빠집니다. 그냥 빠지고 칭기즈칸과 합류하기 위해서 그냥 돌아가요. 보급만 하고. 이게 존나 무섭죠. 이때 돌아가는 길에 총사령관은 제베였고 부사령관이 수부타이였단 말이죠. 근데 제베가 이때 죽습니다. 예, 제베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때 제베는 나이도 든 것도 있고 질병에 걸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제베는 돌아오는 길에 사망해요. 제베는 돌아오는 길에 사망하고 수부타이가 이 2만 명의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몽골 군대는 여기 호라즘 먹고 조지아 따고 루스 손봐주고 다시 돌아왔죠. 금나라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몽골이 호라즘 공격한 게 뭐였냐면 금나라를 정복하다가 호라즘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표인 이제 금나라 정보를 하러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이제 제베랑 수부타이한테 여기 루스 공국이 있다는 걸 정보를 들었지만 굳이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이제 서요를 거쳐갖고 다시 몽골 초원으로 돌아옵니다. 몽골 초원으로 돌아와갖고 금나라 정보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유럽 대효도기 때문에 금나라 정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고요. 금나라 정보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할 겁니다. 금나라 정보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금나라 정보를 해야 되는데 칭기즈칸이 하나 생각하는 게 있었죠. 바로 서하였습니다. 호라즘 정복할 때, 예? 호라즘 정복할 때 몽골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요라던가 자기 휘하에 있었던 애들한테 다 이제 지원군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서하 같은 경우에는 괴뢰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서하는. 그래갖고 몽골이 호라즘 정복할 때 서하 애들한테 야, 호라즘 정복할 거니까 지원군 좀 보내봐 그랬는데 서하가 꾸물꾸물거리고서는 지원군을 안 보내요. 이게 빌미를 제공을 하죠. 이때 서하가 몽골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했거든요. 안 그래도 미운털 박힌 상태였단 말이야. 칭기즈칸이 생각을 하죠. 아, 서하 이 새끼들 이참에 좀 손 좀 봐줘야겠다. 칭기즈칸이 어렸을 때 테무친이었을 때 노예로 팔려갔었거든요. 그게 서하인들이 노예로 만들어갖고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칭기즈칸은 서하에 대해서 감정이 존나 안 좋았어. 그랬는데 흥경 공략할 때 이때 그냥 괴뢰국만 만들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자비를 베풀어줬는데 지원군을 꾸물꾸물하고 안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금나라 마저 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하가 딴 생각 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서하 정보를 한다. 자, 몽골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하 멸망전 갑니다. 근데 이거 뭐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이거 이미 서하는 이미 몽골한테 차 떼이고 포 떼이고 해갖고 그냥 명문만 있는 국가였단 말이야. 서하 정벌 할 때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칭기즈칸의 큰아들 누구죠? 주치죠. 근데 주치는 어땠죠? 주치는
징기스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죠. 와이프가, 징기스칸의 와이프가 다른 족들한테 납치당해갖고 몹쓸질 당해갖고는 이제 태어난 아이일 것이다. 징기스칸의 퐁퐁 아이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주치는 친아들이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치는 좀 여기저기 많이 치이고 다녔고 반항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주치는 몽골에 복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 복귀 안 하고 주치는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서역에 있었어요. 왜 서역에 있었냐면, 몽골의 유산 상속은 어떻게? 몽골의 유산 상속은 짬순으로 독립시킵니다. 짬순으로 독립시키는데, 독립시키는 순서대로 가장 멀리 보내요. 그래서 주치는 어디를 상속을 받았냐면 여기 서역을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치는 서역에 있었어. 근데 칭기즈칸이 서하랑 금나라 정복할 거니까 아들내미야 빨리 와라, 주치야 빨리 와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치가 이때 메시지 보낸다. 아빠 나 아파요, 못 가겠어요 라고 주치가 얘기를 해요. 근데 칭기즈칸한테 보고가 올라가는 게 좀 그랬죠. 칭기즈칸한테 보고가 올라가는 게, 주치 이 새끼 사실 아픈 거 아니다, 아픈 거 아니고 지금 몽골인들은 매사냥 되게 좋아하잖아요. 매사냥 포켓몬 보내갖고 사냥하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들리는 이 얘기에 의하면은 주치 이 새끼 아픈 게 아니라 매사냥하고 열심히 포켓몬 포켓몬 포획하고 도감 채우고 그 체육관 열심히 도장 깨기 한다고 다니는데요 라고 징기스칸한테 그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개빡쳐요. 야! 징기스칸이 원래는 주치를 자기의 친아들처럼 생각을 하고서는 주치는 나의 친아들이니까 다음부터 그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징기스칸이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지. 근데 막상 주치가 오라 그럴 때 안 오고, 그 다음에 소문에 따르면 아프다고 구라치고 그 매사냥까지 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이때 이제 좀 본색을 드러내죠. 야, 이거 주치 이 새끼 토벌해버릴까? 이거 반란 행위로 좀 간주가 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이자 대칸이 오라 그랬는데 구라치고 하나? 이 새끼 원래 내 친아들도 아니었는데 다른 생각 품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평소에 반항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징기스칸이 극대노합니다. 예, 극대노해갖고 야! 그 새끼 때려 잡아라 사도록 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반란 토벌을 하겠다고 전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주치에게서 진짜 존나 서러운 일이었는데 진짜 아팠습니다. 주치는 진짜 존나 아파갖고 골골거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실제로 보지도 않은 새끼들이 징기스칸한테 보고 오는 그 주치가 사실은 포켓몬 사냥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런 식으로 보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주치한테 그 전령이 오기 전에 주치는 사망합니다. 주치는 사실 진짜로 아팠고 가니까 뒤졌던데요? 라고 보고 올라오니까 징기스칸이 딱 그 보고를 듣다만 아들! 아빠가 미안해! 서하를 공격하기 전에 말 사냥하고 있었어요. 야생에 있는 말을 사냥해갖고는 이제 기병들을 위해서 말을 수급하기 위해서 징기스칸이 이제 열심히 말 사냥하고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징기스칸의 나이가 65살이었습니다. 65살이었어요. 그래갖고 징기스칸이 친히, 이거 남들 애 따까리도 시켜도 되는데 자기가 친히 말 사냥 가다가 말에서 낙마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징기스칸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 돼요. 낙마 사고 굉장히 위험하죠. 심지어 60살 넘는 노인네가 말에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징기스칸이 골골거리고 있었어요. 골골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서하가 살려만 다오! 서하도 황제의 지위도 주겠다! 실제로 한 말입니다. 왜? 서하는 이때 제국이었어요. 그래갖고 서하의 이제 황제가 얘기를 하죠. 칭기스칸과 몽골한테 살려만 다오! 서하도 황제의 직위도 주겠다! 살려만 다오!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제 딜을 치죠. 원래 딜 친 게 뭐였어? 자, 흥경이라던가 서하에 있는 성들 48시간 내로 싹 다 비우겠다. 예, 우리 48시간으로 싹 다 비워갖고 뭐 어디 초원으로 가든 뭐 하여튼 그러겠다. 살려만 다오! 그래갖고 몽골에서 콜합니다. 서하에 있는 그 관군들과 서하에 있는 백성들은 열심히 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칭기즈칸은 서하에 대해서 되게 감정이 안 좋았단 말이야. 서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갖고 서하가 지금 48시간 동안 퇴거하는 상태였거든요. 퇴거 중에 이제 징기스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유언을 내리죠. 징기스칸이 이때 유언을 내렸던 게 뭐냐? 야, 나는 지금 평생에 걸쳐갖고 전 세계를 누벼갖고 세계 정복이 꿈이었다. 그리고 세계 정복의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는 말을 타고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서 그 얻을 수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모두 내가 유산으로 상속해주겠다. 그리고 서하는 그냥 다 죽여버려. 서하는 여자와 죽이는 아이고 남자는 뿅뿅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에? 데카니시오! 그 서하는 48시간 내로 퇴거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얘기하죠. 아니? 시발 생각해보니까 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서하는 다 죽이고 가야겠어. 그 계약은 없던 걸로 해. 시발 그 국제 외교에서
뭐 그 매너가 어디 있습니까? 힘센 놈이 이기는 거지. 서하의 여자와 죽이는 아이고 남자는 뿅뿅해라. 48시간 내 퇴고고 뭐가 없다. 모조리 죽여버려! 싹 다 죽여버려! 그리고 징기스칸이 깨꼬닥하고 죽습니다. 서하에 있는 이제 황제라던가 서해에 있는 민족들은 성에서 퇴거하고 있었단 말이야. 저 멀리서 몽골군이 히하! 몽골군 등장! 딱 이러고 오는 거야. 그래서 몽골군이 벌써 왔나? 딱 그러고 있는데 스톱! 저희 지금 퇴거 중이에요! 스톱! 하는데 붕붕 약간 붕 해갖고 그대로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대로 밀고 들어가갖고 이제 퇴거하고 있던 서하의 왕족, 서하의 민족들 싹 다 죽여버리고 성도 불태우고 다 박살내고 약탈 시작. 그래갖고 서하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기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이때 몽골이 제일 철저하게 짓밟은 애들 누구야? 서하야. 아예 다른 애들은 항복하면 거점 도시는 남겨놓고 그 다음에 항복 안 한 애들은 깨부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끼우라던가 아니면은 뭐 헝가리라던가 폴란드라던가 아무튼 항복한 도시는 살려놨단 말이야. 근데 서하는 뭐야? 서하는 그냥 다 죽여버려. 다 날려버려. 그래서 서하는 유적도 없고요. 기록도 없습니다. 예, 이때 유일합니다. 금나라도 유적도 있고 기록은 있거든요. 근데 서하는 뭐야? 유적도 없고 기록도 없어. 그래갖고 뭐가 마을 중에 그게 있거든요. 서하가 보면은 서하 위치가 저기잖아요. 위구르 쪽이잖아요. 이게 산맥 쪽이잖아. 그래서 다행히 숨겨진 마을 하나 정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외에 대도시라던가 모든 인간들 다 죽고 서하 갈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금나라 침공 들어가죠. 근데 금나라 침공은 이제 남송 정벌과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징기즈칸이 죽었죠. 징기즈칸이 죽었고 장자였던 주치는 진작에 죽었어. 그래서 몽골에 이제 회의가 열리죠. 차기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이냐. 차기 후계자는 누가 돼? 우구데이 칸, 오고타이 칸이라고 불리죠. 우구데이가 대칸으로 이제 즉위를 합니다. 우구데이를 왜 대칸으로 즉위를 했느냐. 우구데이는 삼남이죠. 차남으로 차가타이가 있었단 말이야. 장남은 주치, 차남은 차가타이, 삼남이 우구데이죠. 그리고 사남이 툴루이, 막내가 툴루이인데, 자 그러면 차가타이는 대학살의 신이거든요. 차가타이는 진짜 전장에서 다 붕쭈붕쭈 대가리 딱 하는 스타일이고, 우구데이는 약간 좀 소프트한 스타일이에요. 왜 그랬는데 왜 그러면은 정보광인 차가타이가 아니라 왜 우구데이에게 계승을 했느냐. 내치를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국의 기반을 다져야 돼. 그동안 몽골은 말이 씨발 제국이지 그냥 화적단이란 말이야. 전 세계 규모의 화적단이었단 말이야. 그냥 붕쭈붕쭈 대가리 딱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차가타이를 임명을 하면 똑같이 붕쭈붕쭈 대가리 딱 그러고 다닐 것 같은 말이야. 근데 우구데이를 임명을 하면은 우구데이는 좀 애가 좀 유들유들하기 때문에 제국의 기틀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구데이를 이제 대칸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우구데이의 문제가 뭐냐면 내치를 썩 그렇게 잘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거는 차가타이는 이제 제국의 기틀을 마련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현명하고 소프트하고 내치를 잘할 것 같은 우구데이를 대칸으로 임명했다 그러는데 우구데이가 그렇게 내치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습니다. 예, 내치를 씹창내요. 제국의 기틀을 다져놓긴 했는데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어. 근데 다른 애들 비해서는 잘했던 것 같아 보면. 어차피 주치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타이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내치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차가타이보단 내치를 잘했어 우구데이가. 그랬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구데이가 징기치칸의 아들 중에서는 제일 내치를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내정이라던가 뭐 제국의 기틀을 잘 다져놓은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차피 나머지 아들이 다 빡대가리였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인 거야. 자, 근데 이제 우구데이가 이제 즉위하고 나서 선왕의 의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디 공격해? 금나라 개조패입니다. 금나라 개조패는데 이때 전선이 늘어납니다. 우구데이 시절에 전선이 늘어나갖고 고려조패고 그 다음에 금나라 조패, 그 다음에 서유럽 정벌도 해. 이게 우구데이의 목표였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 공격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죠. 뭐야, 보통 전쟁사 했을 때 최고의 개 병신집 뭐야? 여기저기 어그로 끌어갖고는 이제 전선이 양면화돼갖고는 개 박살나잖아요. 그쵸? 근데 우구데이는 그거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치의 아들은 누구냐? 징기스칸의 장남인 주치의 아들은 누구야? 바투 있습니다. 바투는 이게 조금 약간 외톨이였어요. 징기스칸의 가문들 보면은 이제 주치 가문, 차가타이 가문, 그 다음에 이제 오고데이 가문, 그 다음에 툴루이 가문, 이 4개의 가문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치의 가문은 좀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었어요.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었는데
바투는 자기 아버지처럼 약간 아웃사이더였죠. 보면은 바투네 영지는 서역입니다. 바투네 영지는 서역이고 뭐 차가타이라던가 우구데이라던가 툴루이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안쪽이란 말이야. 조금 더 몽골 평원이랑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주치 가문을 좀 몽골 초원에서 멀리 보내버리자. 주치 가문을 좀 몽골 평원에서 멀리 보내버리자. 약간 그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유럽 정복을 해야 되잖아. 그 수부타이가 이제 보고 올렸던 게 유럽에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파란 눈에 엘프들도 있다고 하더라. 오? 엘프 노예를 데려가겠다니 자네 제정신인가? 뭐 엘프 노예가 실존한다고? 수부타이 자네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수부타이가 얘기하죠. 까고 진짜 엘프 존나 많음. 자, 유럽을 가려면은 지리라던가 유럽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 있어야 되죠. 자, 이 유럽 정벌은 얼마나 되느냐? 이 칼카강 전투가 있었던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바로 얘기한 것 같은데 10년이나 지났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금나라 정벌 얘기를 건너뛰어서 그렇습니다. 몽골 제국의 최고의 역전 명장 누구죠? 수부타이죠. 수부타이가 이때 완전 노년이었습니다. 이른인가? 그럴걸요? 아마? 예순인가 이른이었을걸요? 그 당시에 칼카강 전투 당시에도 이미 수부타이는 작년이었어. 작년이었는데 10년이 지났죠? 이제 노년이 됐어. 이제 은퇴해도 되거든요. 수부타이가 금나라랑 싸울 때도 하드캐리 했단 말이야. 호라준 정벌 때도 하드캐리하고 칼카강 전투 때도 하드캐리하고, 그 다음에 금나라 정벌 때도 쓴맛을 보긴 했지만 금나라 정벌 때도 하드캐리 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부타이 정도면은 이제 쉬면 돼. 수부타이 정도면 그렇단 말이야. 말 타는 것도 힘들어 이제 노인네가. 이 당시는 얼마나 그랬겠냐고. 지금 예순이나 이른도 말 타기 힘든데 이 당시에 예순 넘어가는 예순 이른 넘어가는 노인네가 심지어 어디야? 수부타이가 여기 있다가 수부타이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까지 원정을 가는 겁니다. 왜? 유럽에 대한 경험이 많거든. 유럽 정벌이 끝나고 수부타이는 7년을 더 삽니다. 이때도 나이 많았거든? 유럽 들어갈 때 수부타이가 나이 존나 많았거든? 근데 유럽 정벌 끝나고 이제 몽골로 돌아오죠? 그때도 7년을 더 살아요. 야, 대단한 인간이죠? 수부타이야 우야노 얘까지 왔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수부타이가 함 해보입시다. 딱 그래요. 이게 정확히 말해서는 그래요. 그 데칸께서도 여기저기 싸돌아 댕기시는데 이 노구가 방구석에 있어야 쓰겠습니까? 내가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총사령관은 자 징기스칸의 손자죠. 징기스칸의 손자이자 징기스칸의 장남인 그 주치의 아들 바투가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부사령관은 누구? 부사령관은 역전의 명장 수부타이입니다. 그래서 왜? 아니 수부타이가 짬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유럽부터 가봤는데 왜 바투가 총사령관이라고 하겠는데, 자, 이 원정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유럽 원정대 이름이 뭐냐면은 장자 원정군이라고 불립니다. 왜 장자 원정군이야? 이때 왕자들 다 갔어요. 그 몽골에 있는 왕자 장자들 있죠. 차가타인의 장자, 주친의 장자, 툴루인의 장자, 그 백두혈통들 있죠. 백두혈통들이 다 갔어. 그랬는데 자, 바투가 총사령관인 이유는 뭐야? 간단합니다. 예, 왕족이니까. 왕족이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왕자들을 이끌고서 총대 맬 거면은 물론 수부타이는 역전의 명장이죠. 하지만 왕족은 아니에요. 귀족이긴 하지만 왕족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왕자들 이끌어 갈 거면은 총대는 왕자여야 돼. 그래서 바투가 총대를 맵니다. 근데 바투는 뭐야? 바투는 바지사장입니다. 바투는 바지사장이고 수부타이가 실질적인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삼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야 임마! 그거는 말이야 만구다이를 써야 되는 거요. 응? 새끼야. 삼촌! 이거 안 뚫려요. 어떻게 해요? 아유 새끼야 그냥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500명을 끌고 와서 그냥 산으로 올라갔어. 비켜봐 이 새끼야. 자, 이제 바투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투 성정이 대단히 난폭합니다. 성정이 엄청 난폭해갖고, 자, 유럽 정별할 때 그 뭐야 막 대학살 일어나고 대효도 일어나는 거 뭐야? 보통 바투가 다 했습니다. 바투가 보통 대학살, 약탈, 흉흉한 거 있죠? 바투는 효도 전문가야, 효도 전문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군사적 재능은 개딸려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험도 없고 애초에 군사적 재능도 없어. 근데 수부타이는 이게 개 잘 싸우죠? 심지어 근데 수부타이는 의전서회상으로는 당연히 바투라던가 장자 원정군이라고 했잖아. 다른 왕자들이 의전서는 높아요. 근데 뭐야, 수부타이는
짬에서 나오는 바위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네가 주임 원사인가? 그런 거야. 수부타이는 주임 원사고 바투를 비롯한 그 왕자들 있죠. 걔네는 쏘가리야, 쏘가리.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주임 원사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바투는 지 능력이 딸린 걸 압니다. 수부타이가 작전 다 짜면은 알겠어요 삼촌 이러고 수부타이가 병력을 쪼개서 일로 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자 다들 들었지? 다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부타이 삼촌 말대로 하거라. 이렇게 됩니다. 바투가 그 군사적 재능을 떨어져서 그 병시 취급을 많이 받아요. 근데 수부타이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기록에서 바투는 악마, 지옥에서 온 대마왕 그렇게 불려요. 금수몬도 못한 새끼. 유럽에서는 그렇게 극찬하거든요. 바투에 대해서는. 몽골에서는 어떻게 불려? 몽골에서는 훌륭한 몽골의 왕의 제목. 인자하고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왕족, 왕자 그렇게 불립니다. 바투가. 굉장히 대조적이죠. 예. 자, 그래서 장자원 정권이 출동을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지도 보면서 불가리나는 왜 나오나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장자 원정군의 침공 코스는 뭐야? 1바따로 불가리아 공격합니다. 볼가강 유역에 그 불가르족이죠. 불가르족이라 그래갖고 볼가강 유역에 이 불가리아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족쳐요. 왜? 침략의 거점 그리고 중간에 거슬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볼가강 유역에 불가르족이죠. 불가리아인들부터 족치기로 합니다. 여자와 죽이는 아이고 남자는 뿅뿅하라 하고 그 다음에 불가르족에 쓸모있는 병장기 그 다음에 뭐 유목민족들 기병들 걔는 이제 강제로 차출해갑니다. 강제로 차출해가갖고 거기 거점 삼아서 자, 몽골의 망구다이라던가 중기병이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불가리아의 불가르 저기 기병이거든요. 어차피 얘네도 기병들란 말이야. 그래서 먹고 흡수해. 타이라니드 같죠? 자 어떻게 했어? 자 몽골군 여기서부터 이제 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가강 쪽에서 여기 볼가강에서 불가리아 애들 족쳤죠? 자 요시토바치다. 여기서부터 이제 루스입니다. 블라디미르 라잔 모스코 뭐 이런 데 있죠? 다 이제 여기 다 그때 뭐라 그랬으니까 칼카강 전투 때 루스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다 죽었어요. 8만이나 되는 루스의 정예 병력들이 다 뒤졌습니다. 그게 정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지도부들도 싹 다 죽었다 그랬죠? 루스는 일단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8만이나 되는 주력 병력이 죽었고 그 다음에 왕과 같은 존재들이 다 죽었단 말이야. 그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 그쵸? 한번 당해봤잖아. 야 몽골놈들한테 당했어. 우리 힘을 키우고 루스 그레이트 어게인 하자. 원래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이렇잖아요. 근데 뭐야? 이게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항상 이명환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적을 내 수준에서 파악한다. 루스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얘네 원래 아까 뭐라 그랬어? 킵차크 투르크 애들이랑 정기적으로 싸웠다 그랬죠. 킵차크 투르크 애들이랑 WWE 한다 그랬잖아. 근데 뭐야? 킵차크 투르크 애들이랑 WWE 할 때 교류를 한다던가 용병으로 쓴다던가 싸운다던가 그랬잖아. 근데 킵차크 투르크 애들이랑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킵차크 투르크 애들은 루스 애들을 점령할 능력이 없습니다. 공성전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스 애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몽골 애들이랑 칼칼하게 전투해서 싹 다 갈려버렸단 말이야. 근데 몽골 애들이 뭐 끼우라던가 모스코바라던가 그런 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병력만 죽여버리고 약탈하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근데 이게 하는 거 보니까 킵차크 투르크 애들이랑 똑같은 거야. 킵차크 투르크 애들도 루스를 공략하거나 점령할 능력이 안 돼갖고는 보통 싸우고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삥 뜯었단 말이지. 야 전투 이겼으니까 뭐 한 5만 루블만 주면 우리 그냥 돌아갈게. 원래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 몽골이 돌아갔으니까 뭐 이 새끼들 킵차크랑 비슷하네. 조금 센 킵차크 투르크 애들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해갖고는 방비를 하나도 안 해요. 공국이라 그랬죠? 루스 공국들이라 그랬어. 수많은 공국들이 끼우 공국 뭐 체르니고프 공국 수많은 공국들이 난립한 상태였잖아. 지들끼리 싸워. 내가 루스의 최고라고 그 끼우 루스라고 불리잖아 이 새끼다. 그러면은 지랄로 노보고로드가 지금부터 노보고로드가 하나가 된다. 그러고서는 지들끼리 존나 싸우는 거야. 그리고 몽골이 10년 동안 안 쳐들어왔잖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금나라 정보라고 그러느라고 몽골이 10년 동안 안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상하다? 보통 킵차크 투르크 애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쳐들어오던데? 그래갖고는 이제 기억에서 잊혀졌어. 그래서 지들끼리 열심히 알력 다툼을 존나 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와? 몽골이 라잔 공국으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라잔 공국이 제일 외곽에 있잖아. 라잔 공국으로 여기 쳐들어옵니다. 1바따로 쳐들어와요 몽골이. 자 근데 이때 루스가 너무 병신 아니었던 게 드루지나라던가
보야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뭐였죠? 이 문제가 뭐였냐면 얘네가 현실판 브레토니아입니다. 브레토니아는 잘 싸우는데 현실판 브레토니아가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 아까 뭐라 그랬어? 드루지나라던가 보야르는 실전 경험이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테랑들은 그때 칼카강 전투 때 그때 그 경험자들 싹 다 갈렸단 말이야. 그런 상태였고 지들끼리 그냥 WW 하다 보니까 그때랑 똑같았습니다. 치장하는 데만 바쁘고 삥 뜯는 데만 선수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보통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게 자국민을 잘 패는 군대는 외국 군대 상대로 못 싸웁니다. 왜 현실의 브레토니아야? 얘네 가지고 있는 게 병력이 뭐냐면은 일반 보병 라인이 있죠. 기병 라인이라던가 중보병은 드루지나나 보야르 같은 그런 귀족 병력이 담당하는데 일반 보병 병력은 브레토니아처럼 농민군입니다. 이게 존나 문제였습니다. 이게 진짜 존나 큰 문제였습니다. 정식적인 병력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무기도 삼지창, 낫 이런 거예요. 뭐 파이크 창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농민 병력 강제로 착출해 갖고는 쓴단 말이야. 브레토니아죠? 심지어 삥 뜯는 것조차도 브레토니아야. 이런 상태에서 몽골군이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빠따는 뭐야? 자, 루스를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 외곽에 있는 라잔 공국 먼저 칩니다. 라잔 공국 먼저 치는데 자, 이게 라잔 공국의 이제 마크거든요. 근데 라잔 공국을 이제 몽골군이 딱 들이닥치니까 라잔 공국의 이제 대공이 생각을 합니다. 라잔 공국의 대공은 그래도 생각이 좀 잘 돌아가는 인간이었어요. 보니까 이 새끼들 미친 새끼들이다. 10년 전에 8만 대군을 그냥 한 번에 갈아버린 새끼들이다.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갔습니다. 지금 루스 있는 애 중에서 라잔 공국의 대공이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살려만 다오! 그래서 돈 줍니다. 라잔 공국의 대공이 몽골에게 항복하려고 이제 뇌물 좀 먹이려고 폐물을 가지고서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사신으로 보내요. 살려만 다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투가 기분이 껌뻑 죽었죠? 오! 하오! 그 곡물 좀 한번 봅시다 하고서 싹 봐요. 그러니까 곡물을 싹 보는데 뭐야? 바투가 그 곡물들을 뒤지는데 갑자기 표정이 약간 굳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잔의 왕자가 얘기를 하죠. 라잔의 왕자가 혹시 바투님 뭐가 좀 부족한가요? 좀 더 드릴까요? 그러니까 바투가 얘기를 하죠. 그 총각 비치들은 어디 있느냐? 딱 그럽니다. 네? 야! 새끼야! 당연히 먹을 거라던가 금은보화는 당연히 있는 거고 총각 비치들은 당연히 있어야지. 주지육림을 즐겨야 되는데 총각 비치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요? 다 죽여버립니다. 바투가. 총각 비치들이 없다는 이유만을 하나로도. 그러니까 이제 라잔 공국의 대공이 개빡치죠. 아니 씨발 개새끼들아 항복했잖아. 어떻게 왕자를 죽여 쌍년들아. 그래갖고 라잔 공국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냥 결사항전으로 들어가요. 예. 결사항전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 붕쭈 대가리 딱. 그래갖고 이제 바투가 화가 났죠. 이 새끼들 말이야 점잖게 항복을 할 것이지 왜 항복을 안 하고 그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자와 죽이는 아이고 남자는 뿅뿅하라. 총각 비치들은 뿅뿅하라. 그래갖고 라잔 대효도 시작됩니다. 미친 새끼죠 이 새끼. 자 다음 목표는 어디야? 다음 목표는 여기입니다. 스몰렌스크 공국이랑 그 다음에 블라디미르 공국이에요. 여기 두 개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수즈달 공국이죠. 수즈달 공국의 블라디미르 그리고 스몰렌스크 공국입니다. 그리고 이 스몰렌스크 공국에 뭐가 있냐면은 저기가 있어요.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이제 수즈달에 블라디미르 대공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몽골군이 몰려오는구나. 근데 이 새끼들 스몰렌스크에 모스크바 먼저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수즈달로 밀고 오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실제 몽골군의 동선도 그랬어요. 스몰렌스크 공국이 모스크바 버리고 그냥 빤스런 해버립니다. 스몰렌스크 공국이 모스크바에서 못해도 일주일 동안은 시간 끌어줄 줄 알았단 말이야. 물론 공성전 하는데 2-3일배로 다 따이거든요. 근데 뭐야 모스크바에서 좀 버텨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모스크바가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빤스런 해버립니다. 씨발 이게 아닌데? 바로 이제 수즈달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블라디미르 대공을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대공이 야 뭐야 씨발 왜 몽골군이 벌써 왔어? 타임! 우리 아까 아직 병력 안 모였단 말이야. 니들 여러분 모스크바 먼저 족치고 오십시오. 그러는데 모스크바 이미 땄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라디미르 대공이 씨발 그래갖고 블라디미르 따임. 그래갖고 이 과정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자 노브그라드 공화국은 좀 국력이 좀 센 곳입니다 여기. 그래서 바투랑 수우타이의 군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바투는 노브그로드 공화국으로 들어가고요. 수우타이는 여기저기서 분탕질 치기로 해요. 애들 병력 규합을 못하게. 자 그렇게 해갖고 노브그로드 공화국으로 들어가요. 토르조크라는 데로 갑니다. 토르조크라는 데로 바투가 가요. 바투는 성공략 하는 거고
근데 수부타이는 여기저기 찍고 다닌단 말이야. 그랬는데 토르조크에서 2주 동안 입국 컷을 당합니다. 보통 몽골군 뭐야? 성 따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고 뭐야 공국 하나 땄는데 한 달도 안 걸렸단 말이야. 근데 노브그로드에 토르조크라는 성을 2주 동안 바투가 뚫지를 못합니다. 왜? 바투는 군사적 재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바투는 수부타이랑 같이 다녀야 완성이 돼. 근데 바투가 수부타이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찢어지는 순간부터 개삽질을 존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 뭐 우리 평소에 성 따는데 2, 3일이면 충분하잖아. 증군신격기 하는데 성 따는데 2주가 걸려. 이거 2주 걸리면 안 되거든요. 일주일도 오래 걸려. 몽골군 입장에서 성 따는데 일주일도 너무 길단 말이야. 근데 바투가 성 따는데 2주 동안 입국컷 당합니다. 그래갖고 부르죠. 삼촌! 좋댔어요. 여기 성이 2주 동안 안 따여요. 예, 바투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수부타이 딴 데서 일 존나 하고 있었단 말이야. 수부타이는 딴 데서 일 존나 하고 있었는데 삼촌! 도와줘요! 그러니까 허여 이 새끼야 그 성 하나를 못 따고 그래 이 새끼 내 때는 말이야 저런 성을 어쩌고 주절주절. 이제 수부타이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투가 좀 약간 뿔이 나죠. 뭐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아 노인네 말 맞네. 이거 어려운 성인데 같이 좀 도와주지 그랬는데 수부타이가 야 씨발 진짜 공성전 잘하는 게 뭔지 보여줘. 붕쭈 대가리 딱. 그래갖고 어떻게 해? 토르조크가 3일 만에 따입니다. 바투는 14일 꼬라박아도 성을 못 밀었거든요. 수부타이가 비켜봐 씨발 내가 해줄게 쓱쓱 해갖고 붕쭈 대가리 딱 하니까 토르조크 3일 컷. 야 성은 요렇게 공략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아유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짝짝짝. 몽골군이 존나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이거 러시아가 무서운 건 뭐야? 러시아가 무서운 거는 동장군이잖아. 동장군인데 몽골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 땅이 얼어갖고 말들이 미친듯이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키예프는 생각을 했죠. 루스에 있는 공국들은 생각을 했죠. 야 러시아의 겨울은 루스키의 겨울은 존나 추워. 우크라이나랑 루스키의 겨울은 존나 춥단 말이야. 그러니까 겨울이야? 들어올 거면 들어와봐. 그랬는데 몽골의 겨울은 더 추워요. 몽골의 겨울은 더 춥단 말이야. 그래서 한겨울에 다 박살내갖고 싸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씨발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뭐야? 바투가 성 밀어버리는데 2주나 시간을 끌었어. 그래갖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에 라스푸티츠라는 게 있죠. 라스푸티차.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는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흙으로 돼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동트는 흙으로 돼 있는 땅인데 겨울에는 깡깡 어는데 우리나라처럼 화강암 덩어리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봄, 여름 이때쯤 되면 이 땅이 질척질척해갖고는 뻘밭이 돼갖고는 기동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말들이 여기 못 들어간단 말이야. 바투가 공략하는데 시간을 너무 끌었죠.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니까 노브그로드를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말들이 기동성이 다 떨어져요. 그래갖고 바투가 삼촌! 말들이 못 돌아다녀요. 어쩌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수부타가 했죠. 아유 씨발 그거를 못 밀어갖고 에잉 쯧쯧쯧 이렇게 된 이상 남쪽으로 간다 이럽니다. 왜? 북쪽은 너무 뻘밭이야. 근데 남쪽은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단 말이지. 노브그로드는 포기해요. 왜냐면은 여기 북쪽은 땅이 너무 십창이야. 기병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노브그로드는 포기하고 남쪽으로 고개를 쓱 하고 돌립니다. 체르니코프 공국이 있거든요. 체르니코프 공국 공략하러 갑니다. 근데 이때 또 수부타이랑 바투랑 또 찢어집니다. 수부타이랑 바투랑 찢어져요. 몽골군은 기본적으로 사방팔방으로 다 찢어져갖고 기동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체르니코프 공국 들어가는데 이때 또 바투가 또 혼자 총대 매거든요. 자 근데 체르니코프 공국에 고젤스크라는 또 도시가 있거든요. 고젤스크라는 도시에서 또 바투가 7주 동안 또 입국컷 당합니다. 보통 몽골군은 일주일 내로 성을 따거든요. 근데 이때 바투가 또 고젤스크라는 그 도시에서 7주 동안 막혀요. 거기다가 몽골군이 공성전 과정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부타이가 대단한 걸까 몽골군이 대단한 걸까 보면은 바투의 사례를 보면은 수부타이가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수부타이가 존나 바빴어요. 바투가 4,000명 갈아갖고 겨우 땁니다. 예, 겨우 따요. 자, 그 다음에 체르니고프 공국 오래 걸려갖고 땄습니다. 페레아슬라브 공국이 있어요. 여기도 그냥 따. 여기도 따버려. 그 다음에 체르니고프 공국 땄고 페레아슬라브 공국 땄으면 어디로 가? 이제 드디어 끼우죠. 끼우 공국으로 갑니다. 루스의 맹주입니다. 키예프 루스라고 불렸어요 이때. 왜? 끼우가 맹주였거든. 생각을 하죠 수부테가. 아 씨발 안되겠다 이 새끼들이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래갖고
수부타이가 합류합니다. 수부타이가 합류해갖고 끼우를 이제 공격하기로 합니다. 근데 자, 이때 끼우의 상태가 뭐였냐면 러시아는 목조성이거든요. 러시아에 있는 정확히 말해서 이 루스에 있는 성들은 목재로 이루어져 있어. 야, 목재로 이루어졌으면 이거 화공으로 따이는 거 아니야? 화공으로 따이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안 됩니다. 화공이 안 먹혀요. 화공이 왜 안 먹히냐면은 러시아의 그 기후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안 타요. 그리고 애초에 나무 재질도 불에 잘 안 타는 재질이야. 불에 타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타. 활활 안 탄단 말이야. 그래갖고 장점도 있습니다. 돌보다는 약해. 루스에 있는 공국들을 몽골군이 갈아버리면서 공성전 빨리 끝났던 게 뭐야? 불사지르는 거는 안 먹히지만 애초에 돌로 만든 성벽보다는 약합니다. 그 중국에 있는 성벽들 보면 알겠지만 얘네 거용광도 뚫은 애들이에요. 저딴 나무 성벽 따위가 대수겠어? 이미 공성전에는 알아주는 사령 머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루스에 있는 나무들은 불이 붙든 안 붙든 어차피 방어력이 약해. 그래서 붕쭈붕쭈 대가리 딱 그래갖고 공성전으로 다 딴단 말이야. 근데 자, 루스 이제 키예프의 끼우의 성벽의 강점이 뭐냐면, 끼우 성벽의 강점이 뭐냐면 돌로 돼 있습니다. 예, 요거는 좀 힘들겠죠. 그래도 물론 거용관이라던가 수많은 얘네들이 상대했던 뭐 사마르칸트라던가 그런 거 비해서는 약하지만 지금 루스에 있는 공국들에 있는 모든 성벽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돌 성벽이거든. 그랬는데 문제가 있었죠. 예, 나무로 된 부분이 있었던 거야. 나무로 된 부분이 있어갖고 나무로 된 부분이 따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몽골군이 얘기를 하죠. 항복하면은 끼유 예뻐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끼유 애들이 조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케이, 너희들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요시 토마치다 해갖고는 자, 끼유 뚫리죠. 성벽 뚫리자마자 바투가 얘기하죠. 여자와 죽이는 아이고 남자는 뿅뿅하라. 그래갖고 이 당시에 동유럽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발달돼 있었던 끼유 공국이 그냥 작살이 납니다.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 박살난 거고 지금으로 치면 파리가 박살난 겁니다. 그냥 그대로 뚫고 들어가고 전부 다 불태우고 싹 다 도륙냅니다. 처음에 몽골군이 들어갔을 때 이제 야사에 따르면은 바투가 맨 처음에 이 끼우의 전경을 보고 나서는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약탈과 파괴를 하지 말까라고 고민했다는 그러한 이제 야사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야사일 뿐이고요. 정식은 그냥 개 갈아버린다. 바투가 실제로 고민했는지는 모르겠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 군대가 이 사실을 듣고서는 몽골군한테 박살났던 끼우로 들어가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붕쭈붕쭈 대가리 딱딱. 자, 그래갖고 다시 목표는 어디로 가? 바투가 입구 컷 당한 거 빼고는 그냥 스무스하게 쑥 하고 밀어버립니다. 자, 여기에 있던 대공들 있죠. 대공들이 전부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대공들의 뭐 따까리들이라든가 귀족들 있죠. 어그로를 사방으로 묻힙니다. 어디로 가?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로 다 어그로 다 묻힙니다. 이게 문제였어. 이게 존나 문제였어요. 이게 죽을 거면 그냥 지들끼리 죽던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하던가 헝가리로 도망가, 폴란드로 도망가. 왜? 유럽의 왕족들은 좀 그 끈끈하잖아요. 서로 친족 관계잖아. 그래갖고 여기저기로 다 가갖고 어그로 싹 다 묻혀. 폴란드랑 헝가리로 이제 몽골군이 들이닥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몽골군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헝가리를 칠 건지 폴란드를 칠 건지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근데 사실 폴란드는 듣보잡이었습니다. 몽골군 입장에서. 폴란드는 사실 몽골군 입장에서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국력이 센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그로가 끌린 건 헝가리였습니다. 왜 헝가리가 어그로가 끌렸냐면은 여기 쿠만 있죠. 쿠만에 있는 이 왕족들이라던가 쿠만에 있는 귀족들이 그리고 유목민족들이 여기 헝가리로 빤스런을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헝가리가 이 쿠만에 있는 유목민족들이라던가 루스에 있는 대공들을 받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이 이제 헝가리한테 최고의 통첩을 차갑니다. 야, 그 새끼들 내놔. 쿠만 그 유목민들이랑 루스에 있는 귀족들 당장 내놔. 딱 돼. 그러는데 헝가리가 얘기하죠. 좆가! 어디서 굴러온 새끼들이 와갖고 어디서 굴러온 개벽 따고 새끼들이 우리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몽골이 새끼들 니들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진정한 사륙이 뭔지 사륙 파트가 뭔지 보여주도록 하마 하고서는 헝가리를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폴란드도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찢어집니다. 폴란드 원정군과 헝가리 원정군으로 찢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대는 헝가리입니다. 바투랑 수부타이는 헝가리로 들어가. 그 다음에 그 바투랑 수부타이의 밑에 있었던 따까리들 있죠. 걔네는 폴란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정이랑 헝가리 원정이랑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게 레그니차 전투라던가 그 뭐 주력 전투가 있단 말이야. 굉장히 유명한 전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거의 며칠 사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폴란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폴란드의 상태는 폴란드 공국이었어요. 폴란드 공국이었는데 원래 그 문명에서도 있는데 문명에 나오는 그 군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폴란드가 원래 공국으로 4분 5열 찢어져 있었다가 하나로 합류가 됐거든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랑 맞다이 깔 정도로 폴란드가 강력해졌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이후에 형제의 난이 발생해갖고 폴란드가 셋으로 찢어집니다. 윈도우사로 안 나와요. 폴란드가 셋으로 찢어져요. 셋으로 찢어졌다가 어떻게 수습이 돼갖고 폴란드의 총대는 누구였냐? 헨리크 2세였습니다. 헨리크 2세가 조뜸을 감지하죠. 야! 이거 뭐야? 몽골군이 나타났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새끼들이 이미 이때 루스가 병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서유럽도 대단했지만 동유럽이 유럽 문화에 또 한 축을 담당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고 있었는데 루스를 개박살냈다는 거야. 심지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루스를 개박살을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폴란드의 이제 대공이었던 헨리크 2세가 조땜을 감지합니다. 공습경보! 야 씨발 좆됐다! 웃자면 좋노! 그래갖고 헨리크 2세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몽골군 기동성이 존나 세단 말이야. 한 방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먹이로 줍니다. 이 최전방 있죠? 최전방은 과감히 포기합니다. 최전방은 과감히 포기하고 후방으로 집결을 해요. 후방으로 집결을 한 다음에 뒤에다가 SOS 칩니다. 보헤미아 공화국이랑 폴란드 후방에서 이제 병력을 빡빡 걸어 모읍니다. 이거 어줍지 않게 굴었다가는 몽골군한테 싹 다 갈려버린다. 폴란드 전반은 싹 다 갈리는데 몽골군이 둘로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헝가리 공략한 애들랑 폴란드 공략한 애들랑. 자, 그런데 폴란드 공략하는 몽골군도 둘로 찢어집니다. 성을 하나하나 깨부수거나 그 괴뢰정부 세우는 역할입니다. 1군은 그렇고요. 2군은 뭐해? 2군은 여기저기 약탈하고 다니면서 귀환 못하게 막아요. 기동군이야, 기동군. 보헤미아 왕국에서, 보헤미아는 뭐야? 킹덤컴에서 나오는 게 보헤미아 왕국이잖아요. 보헤미아 왕국에서도 기사단이 도착합니다. 예.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레그니차 전투죠. 이게 몽골의 유럽 정벌에서 큰 전투가 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레그니차 전투가 이제 시작됩니다. 유럽 이제 진또배기로 붙는 겁니다. 그동안 뭐 루스 애들은 그 브레통이라 그랬잖아. 현실 브레통, 못 싸우는 브레통이라 그랬잖아. 근데 뭐야? 진짜 유럽의 중장기병, 유럽의 석궁병들, 유럽의 기사들이 있죠. 걔네들이랑 몽골의 진또배기 주력군이랑 이제 레그니차라는 곳에서 맞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몽골군이 2개로 찢어졌다 그랬는데 이제 합류를 해요. 1군이랑 2군이랑 합류합니다. 왜? 폴란드가 뒤에서 이미 자기네 지원군들 박박 모아갖고 대회전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군이 여기서 우리 찢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도 대회전에 응수한다. 그래갖고 레그니차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레그니차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게 레그니차 전투의 포진도입니다. 북쪽에는 이제 헨리크 2세의 그 폴란드군과 그리고 이제 그 폴란드 유럽군이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이제 몽골 군대가 있습니다. 자, 이때 헨리크 1세의 군대가 꽤나 잘 싸웁니다. 눈도 깜짝 안 한다고서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하냐면, 자, 1군 갑니다. 1군 출발. 몽골 애들이 망부대로 폴란드로 공격을 하는데 석궁이라던가 화살로 그냥 짤짤이 합니다. 석궁이나 장궁으로 짤짤이 해갖고 안 움직여요. 몽골 애들은 경기병이잖아. 그래갖고 그냥 모로진이 눈도 깜짝 안 하고 버팁니다. 폴란드의 1군이랑 이제 몽골의 1군이랑 맞붙거든요. 근데 몽골이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망구다이 한단 말이죠. 폴란드가 안 움직여요. 폴란드가 안 움직이고서는 석궁이랑 화살 존나 쏩니다. 석궁이랑 화살 존나 쏘니까 몽골군이 스멀 이게 아닌데 하고서 몽골군이 뒤로 후퇴를 해요. 근데 뭐야, 똑같은 패턴이라고 했죠? 이거 뭐야, 유럽 정부에서 똑같은 패턴이라고 했잖아. 애들이 명령체가 개판이었습니다. 이때 뭐라 그랬어? 빡빡 긁어갖고 모아왔다 그랬죠? 보헤미아 왕국, 폴란드의 중소기업들 있죠? 걔네들 다 모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지 말았어야 됐거든요? 그냥 몽골군이 석궁이랑 화살 맞고 도망가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거 오른쪽이 몽골군, 왼쪽이 폴란드군. 그래서 원래 몽골군 상대로 야 빨리 와, 네가 와 이러고서는 석궁이랑 화살로 존나 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몽골군이 도망을 가죠. 몽골군이 도망가니까 그거를 못 참고 따라갑니다. 그거를 못 참고 따라가갖고 망구다이 당하죠. 네가 와를 했어야 되는데, 자, 하하하 막내야 또 속았구나 하고서는 몽골군이 망구다이 끝났죠. 붕쭈 대가리 딱
그래갖고 제 1파 박살납니다. 첫 번째 1파가 박살이 나요. 자, 그래서 스스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제 2파 들어갑니다. 제 2파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뭐야? 뭐고 이 슈발놈들은 딱 나와요. 얘네는 십자군 전쟁으로 실전 경험이 존나 많아요. 심지어 중세 기사는 이슬람군 한 100명은 갈아버리잖아. 전차란 말이야. 인간 병기란 말이야. 그래갖고 몽골 역시 씨발 한 맞다이 쳐? 남자다움 싸움 가? 그래갖고 몽골이 이번에는 중기병을 보냅니다. 유럽의 중기병과 아시아의 중기병이 꽝 하고 붙습니다. 진짜 존나 웅장한 싸움입니다. 이거 망구다이 안 하고 이번에는 중기병이랑 맞다이 까는 거예요. 웅장하게 붙는데 뭐야? 유럽의 중기병이 더 세요. 뭐고 이 씨발놈들은 붐쯔 대가리 딱. 그래갖고 어떻게 돼? 몽골의 중기병들이 싹 다 갈려나갑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안 해봤어 이 새끼들아? 붕쯔 대가리 딱 해갖고 몽골의 중기병들이 허미 씨펄 하고서 존나 얻어 터져요. 그래갖고 씨발 안되겠다 후퇴다 이래요. 근데 여기서 또 똑같은 패턴 또 발생합니다. 몽골의 중기병들이 빤스런 합니다. 빤스런 하는데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됐었거든요. 이 상태로 전선 유지하고서는 니가 왔어야 됐단 말이야. 그랬는데 기사단들이 뇌절해갖고 뿅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뒤에 궁병들이 있었단 말이야. 궁병이랑 보병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뇌절하고 여기 쏙 들어가니까 궁병이랑 보병진 보호해줄 애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몽골군은 뺑 돌아가갖고는 여기다가 기병 차징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궁병이랑 보병에다가 기병 차징해갖고 여기 원딜들 있죠? 원딜 싹 다 뒤져버려. 탱커는 앞으로 나가고 있고 탱커는 뇌절해서 나가고 원딜은 뭐야? 바이궁처럼 몽골 애들이 뿌 하고 가갖고는 군병이랑 보병들 붕쯔 대가리 깡. 그래갖고 원딜 죽었어. 씨발 어떡하지? 그러니까 전방 다 갈렸습니다. 전방 다 갈렸죠? 그러니까 몽골군 어떻게 해? 여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 포위 선멸. 그래서 보헤미아 왕국의 기사단, 그 다음에 폴란드의 기사단 다 싹 다 갈려갖고 전멸합니다. 이때. 이게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뇌절해갖고 들어갔다가 갈리고 뇌절하고 들어갔다가 갈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이제는 아주 전멸을 했다는구만. 어디까지 밀렸어? 폴란드가 어디까지 먹이를 준 거야? 여기 폴란드 있죠? 여기 다 먹이를 주고 여기 레그니차에서 붙었단 말이야. 넘어가면은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 코앞까지 밀렸던 거야 얘네. 그렇게까지 포기를 했는데 실패했죠. 근데 재밌는 말씀. 네, 얘네는 몽골 본대가 아니었다는 거야. 한편 헝가리에서는, 자, 그때 헝가리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 벨러 4세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벨러 4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헝가리가 지랄난 이유는 헝가리는 폴란드보다 셉니다. 정치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폴란드의 국왕이었던 벨러 4세는 귀족들이랑 사이가 존나 안 좋았어요. 왕권이 약하고 귀족의 권력이 존나 짱 셌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루스가 있죠? 몽골한테 개쳐맞았던 이제 루스의 쿠만족들이 있죠? 쿠만족이 헝가리로 넘어왔단 말이야. 헝가리로 루스의 귀족들이랑 쿠만의 그 유목기병들이 넘어와갖고는 헝가리 만세! 저희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할 거예요! 막 이지랄 했단 말이야. 벨러 4세한테 투신을 한 거야. 자, 그랬는데 그 꼴을 보고 있으니까 귀족들이 마음에 안 들었죠? 왜? 왕권이 강화되잖아. 왕권이 강화돼갖고 얘기를 하죠, 귀족들이. 걔네 다시 돌려보내줘? 이거 몽골한테 어그로 묻히는 것 같은데? 몽골이 실제로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몽골이 헝가리한테 그 쿠만족이랑 그 다음에 루스에 있는 대공들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헝가리한테. 근데 벨러 4세는 자기 왕권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랄로 딱 그럽니다. 그랬더만 이제 귀족들이 지랄하죠. 귀족들이 아니 지금 어그로 묻혀갖고 왔는데 얘네를 받아들이면 어떡해! 이럽니다. 근데 사실 내심 그 몽골 따위는 족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귀족들은 노발대화를 했단 말이야. 몽골한테 어그로가 묻혔잖아라고 이제 귀족들은 지랄을 했는데 사실 귀족들은 몽골을 개 족밥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걱정하는 건 뭐야? 왕의 왕권이 강해지는 게 걱정이었어. 왕의 왕권이 강해지는 게 걱정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 인도적으로 받아주는 거였는데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쿠만족이랑 그 다음에 그 루스에 있는 대공들을 데려왔단 말이야. 그 내부에서 걔 지랄을 떠는 거야. 벨러 4세는 이제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우리는 좀 다르다. 왜냐면 헝가리 국력 존나 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의 병력이랑 그 다음에 이 루스의 패잔병들이랑
쿠만의 패잔병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그 다음에 뒤쪽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던가 다른 카톨릭의 십자군이라던가 지원군이 있으면은 여기 몽골군들 여기서 대가리 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 귀족들 씨발 다 모여봐. 야 그 귀족들 싸게 다 모이셔. 사병들 좀 그 국왕의 밑으로 딱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러 4세가 사병들 국왕 밑으로 보내. 딱 그러는데 귀족들이 지랄하죠. 귀족들이 뭔데? 아니 당신 이게 당신 군대야? 우리 군대지? 왕이 우리한테 뭐 해줬다고? 왜 우리 군대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몽골 군대 일부러 헝가리로 끌어들여갖고 우리 군대 뺏어갖고는 귀족 권력 약화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거 조금 지랄인 것 같은데? 귀족들이 개지랄을 떱니다. 벨러 4세가 잠깐 이게 여기서 아니 미친년들아, 야 지금 루스도 갈렸고 폴란드도 갈리고 있대. 우리 여기서 뭉치고 모여야지. 제대로 안 했다가 우리 좆된다고 새끼들아 이러는데 귀족들은 지랄로 이럽니다. 근데 실제로 몽골의 정찰대가 이제 헝가리로 들어오거든요. 몽골의 정찰대가 헝가리로 들어오는데 헝가리에 있는 귀족들이 각자 알아서 그 몽골에 있는 정찰대로 다 때려잡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걔 거짓골이야. 다른 유럽 국가들이랑 똑같아. 상대 보니까 조금밖에 안 왔어. 그리고 웬 걔 거짓골에다가 말도 한 130cm밖에 안 돼. 조랑말 타고 오는 걔 족병신들이 들어와갖고 거지 새끼로 온 거야. 그래서는 야 이거 루스가 걔 병신이었던 거 아니야? 이거 쿠만이 걔 병신이었던 거 아니야? 야 이거 호라즘이 병신이었던 거 아니야? 쉬운데? 몽골군 해치웠나? 이럽니다. 야 걔 쉽네. 이거 그 국왕한테 군대 보냈으면 좆될 뻔했다. 야 이렇게 쉬운 거를 잡겠다고 호들갑 떨어갖고는 귀족들의 군대를 가져가려고 그랬어? 야 지랄로 딱 이럽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군대가 제때 소집이 안 돼요. 그래서 몽골군 해치웠나? 그랬는데 제베랑 수부타이의 병력들이 이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하하하 막내야 또 속았구나. 그래갖고 바투랑 수부타이의 군대가 이제 본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타이라니드처럼 바투랑 수부타이 본대가 이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최전방에 있던 귀족들 대가리 하나하나 다 깨집니다. 스벌 이게 아닌데? 그래갖고 다 미친듯이 다 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귀족들이 이제 쳐맞다 보니까 이제 아차 싶죠. 귀족들도 야 몽골군 해볼만 한데 그랬다가 이제 수부타이랑 바투에 이제 본대가 오니까 전방에 귀족들 다 갈렸죠. 그러니까 좆됐다. 이거 다 모이자. 그래갖고 국왕이랑 귀족들 군대가 다 모입니다. 국왕이랑 귀족들의 군대가 다 모이는데 이때 헝가리는 그래도 병신이 아니었습니다. 헝가리는 그래도 병신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헝가리는 쿠만 같은 애들이랑 싸우면서 유목군대와의 전투라던가 기병을 상대하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모일까요? 모히라는 곳에서 모입니다. 모히라는 곳에서 모여갖고 몽골군과 1대1로 그냥 대회전으로 꽝 하고 붙어갖고 전쟁 끝나기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헝가리가 뒤늦게 정신 차려갖고 병력 빡빡 긁어 모아거든요. 자 그래서 헝가리가 병력 끌고 모아갖고 10만의 군대를 모읍니다. 헝가리는 10만의 군대를 모으고 그 다음에 몽골 군대는 5만을 모여요. 10만 대 5만입니다. 몽골 5만, 헝가리 10만. 심지어 헝가리는 유럽에서 좀 싸우는 애들입니다. 지금 단결이 좀 안 돼서 그렇지 병력의 질이라던가 그 병력의 전술이라던가 그런 거는 유럽 최강급 중에 하나란 말이야. 10만 대 5만. 몽골이 2배 병력을 이겨내야 돼요. 어디냐면은 모히에서 모이는데 모히는 어떤 곳이냐면은 강이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강의 다리가 뭐냐면은 여기 모히예요. 여기 모히에 있는 다리만 멀쩡하고 폴란드군은 여기에다가 방진을 칩니다. 여기 아래쪽에다가 방진을 치고 몽골군은 강 위쪽에다가 방진을 쳐요. 그래서 이제 눈치 싸움 시작되는 거죠. 누가 강 넘어오나? 누가 강에 넘어오는 거 막는 건가? 그렇게 해요. 근데 들어올 군영은 어디야? 들어올 군영은 여기 모히 딱 하나야. 그래서 몽골 군대 5만, 헝가리 군대 10만입니다. 자, 근데 이때 유목기병 상대하는 법을 안다 그랬죠? 헝가리는 기병 상대하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기병을 상대하냐면은 수레를 존나 가져와요. 수레를 존나 가져와 갖고는 수레로 그 일종의 방진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왜냐면은 충국 보병들이 들어올 때 앞에 장애물 있으면 보병들이 못 들어오잖아. 파이크가 아니라 이거 수레 같은 걸로 중간중간에 해놔갖고는 기병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방진을 칩니다. 들어와. 이것도 네가 와요. 들어와 쌍년들아 해갖고 앞에는 이제 창병들이 있고 뒤에는 이제 군병들이 있고 그래갖고 몽골 애들이 밀고 들어올 거면은 기병을 수레로 차단을 한단 말이야. 이게 그 유명한 이제 헝가리의 수레 장성이죠. 수레 장성. 몽골은 그거를 뚫어야 돼요. 가족오락관이죠. 일종의 임시 성벽 아니면 일종의 참호 약간 그런 겁니다. 바투가 삽질을 하는데 이게 바투가
수부타이 명령을 어기거든요. 이때 바투가 수부타이 명령을 어기는데 이게 그 바투가 그 능력이 안 돼갖고는 타이밍을 못 맞춘 건지 아니면은 그냥 성질머리가 급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날 싸워야 되는데 바투가 새벽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수부타이랑 동시에 넘어가기로 했거든요. 수부타이랑 동시에 넘어가기로 했는데 바투가 작전 시간보다 한참 이전에 바투가 여기 다리를 넘어가 버립니다. 다리를 넘어가 버리는데 그거를 헝가리 군대한테 딱 걸려버려요. 다리 넘어가는 중이었는데 헝가리 군대가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리 하나로만 넘어오고 있었잖아. 배수진이 돼버린 거야. 졸지에. 물론 헝가리는 여기서 마차를 가지고 이게 우주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기동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동군이 있었기 때문에 바투가 새벽에 넘어오는 거 보고서는 헝가리 군대가 우르르 몰려가갖고 바투네 애들 존나 패기 시작합니다. 야 뭐야 이 새끼들 뭔데 멋대로 다리 넘어오고 지랄이야. 존나 개패요. 근데 이게 바투가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서툴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정보다 존나 빨리 그래갖고 개씹 터집니다. 그랬더니 수부타이가 그거 보면서 아유 이 새끼야 조금 있다가 넘어가지 왜 벌써 넘어가고 지랄이야. 아유 답답해 씨벌 해갖고 수부타이가 잽싸게 가갖고는 바투를 구해줍니다. 수부타이가 잽싸게 바투를 가갖고는 바투네 애들은 죽었다 살아나요. 다시 다리 이게 뭐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차전은 폴란드가 이겨요. 폴란드가 이기고서는 자 바투랑 수부타이랑 이제 다시 계획을 세우죠. 자 바투야 우리 한날 1시에 카치캉 넘어가는 거다. 알겠지? 카치캉 넘어가는 거야. 먼저 가는 거 아니다. 이게 바투가 너무 약속을 잘 지키죠. 야 이번에도 문제였어. 이번에도 자 요이 땅 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같이 출발하거든요. 문제는 바투가 또 너무 일찍 넘어갔어. 수부타이랑 같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수부타이는 여기 남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수부타이는 여기다가 교량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교량을 설치해갖고는 수부타이의 전략은 뭐야? 바투는 모이에서 다리 넘어가고 수부타이에는 여기서 다리 만들어갖고 부교를 만들어갖고 둘이 같이 공격한다. 원래 이게 얘기였단 말이야. 바투는 못 참고 또 넘어가요. 그랬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수부타이는 아직 공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수진으로 존나 처맞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갖고 이때 바투가 신임했던 부관이 죽어버립니다. 바투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아 씨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있어요. 뭐야 수부타이 삼촌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는데 수부타이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넘어갔으면 안 됐거든요. 수부타이가 다 완성됐어. 넘어가라고 했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려갖고 그런 거야. 수부타이 언제 와 씨발 그러고 있는 거야. 마침 수부타이가 드디어 가교를 다 만들었습니다. 수부타이가 가교를 다 만들어갖고 안되겠다 씨발 하고서 수부타이가 바투를 구하러 우르르르 가갖고는 돌격합니다. 바투가 뒤지기 직전에 수부타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바투 구하러 갑니다. 바투 구하러 가갖고 삼촌 구해줘. 그러니까 수부타이가 야 이 병신 새끼야 하고서는 수부타이가 가갖고 붕쭈 대가리 딱 그래갖고 어떻게 수부타이가 여기서 어그로 끌어줘요. 5만 대 1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몽골 군대는 원래 만구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수부타이의 중기병이랑 헝가리의 중기병이랑 꽝 붙습니다. 예, 백변전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수부타이의 기습 공격 해갖고는 얘네가 헝가리 군대가 허를 찔리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수부타이가 여기서 찔렀으면은 바투도 가서 도와주잖아. 근데 바투는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다시 넘어갑니다. 바투가 여기서 같이 찔러줘야 되거든요. 수부타이랑. 근데 바투는 지금 박살났잖아요. 예, 바투는 다시 전열 정비하러 넘어가요. 그러니까 수부타이가 아이 씨발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붕쭈 대가리 딱. 그래서 수부타이의 중기병이 여기서 헝가리한테 개 갈립니다. 그래갖고 수부타이가 씨발 안되겠다 야 빤스런이다 하고서는 수부타이의 군대가 이제 빤스런하기 시작합니다. 수부타이의 군대가 빤스런하니까 자 이제 여러분 빤스런하면 뭔가 딱 눈치가 채지죠. 이때 헝가리 군대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수부타이의 군대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헝가리 군대가 열심히 수부타이의 군대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는 적을 잡거나 아니면 적과의 거리가 좀 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수부타이의 군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도망가는 거야. 헝가리 군대가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본대는 남겨놓고 추격대가 수부타이 애들을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상하게 간격이 유지가 된단 말이지. 이상하다. 왜 잡힐 듯 말 듯 하지? 잡히거나 쟤들이 먼저 더 멀리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데. 자 그래갖고 수부타이네 애들이 일정하게까지 들어오니까 지금이다 씨발 전군 사격 캐시! 뭐하고 있었어? 수부타이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였어?
수부타이가 늦어지는 거는 다리 만드느라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미리 병력 배치 다 해놓고 있었어. 다리는 이미 진작에 다 만들어놨고 여기서 시간 끌고 개지랄 떨었던 거 뭐야? 그리고 수부타이가 늦어졌던 거 뭐야? 여기 뒤쪽에 공성병기라던가 그런 게 궁병이라던가 이거 존나 많이 포진돼 있었던 거야. 여기에 수부타이가 그거 밑작업하느라고 일부러 시간 존나 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헝가리 기병대가 중기병들이 따라오니까 수부타이네 애들은 여기로 쏙 도망가 버리고 공성병기랑 궁병들이 이제 그 헝가리의 기병들 싹 다 갈아버립니다. 이때 헝가리 기병들이 싹 다 갈려갖고 씨발 뭐야 이러는 사이에 어떻게 수부타이네 애들은 말 갈아타고선 차징. 야 미쳤죠? 이게 가능해요? 포위 사격하는 동안에 말 갈아타갖고는 다시 역으로 차징. 미친 새끼죠 수부타이. 이때 수부타이 나이가 예순인가 이른이었어요. 씨발 안되겠다고서는 어떻게 헝가리의 주력 군대가 다시 뺑하고 유턴합니다. 뺑하고 유턴해갖고 그 수레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우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되겠다 추격하지 말자. 이거는 좀 헝가리가 생각을 좀 잘했죠. 뭐야 그동안 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다른 나라 군대였으면 갔다가 개박살났어. 그러면은 또 하나 또 보내. 또 개박살났어. 또 하나 또 보내. 개박살났어. 그 다음에 남은 애들 이제 쌈싸먹게 죽잖아. 근데 헝가리는 뭐야? 여기서 개박살나니까 바로 유턴해갖고 여기 수레 사이로 들어갑니다. 헝가리 군대가 여기서 우주방어 시작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수부타인의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부타인의 애들이 이 수레 방벽을 포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 기병들이 밀어버리니까 안 밀리는 거야. 얘네 헝가리 애들은 기병 상대하는데 이골이 나 있었어. 이 새끼들아! 기병 상대하려고 우리가 여기다가 수레 같은 거 해놓은 거야 이 새끼들아. 더러운 몽골 미개인 새끼들아. 더러운 몽골 녀석들. 우리가 기병 상대하려고 이게 수레바퀴 만들어 놓은 거야. 야! 들어와! 니가 들어와 이 새끼들아. 우리 안 나갈겨 이럽니다. 우리 안 나갈겨. 니가 와 그럽니다. 아까 폴란드 군대가 이렇게 했으면 이겼잖아. 그러니까 몽골이 뭐해? 응 안 가. 몽골이 니가와 합니다. 어떻게 니가와 해? 여기다가 아까 뭐라 했어? 공성병기 수부타이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기병 차징 안 하고 수부타이가 기병 차징 안 하고 공성병기로 포위를 합니다. 공성병기로 포위해갖고 어떻게 해? 받아라! 사석포 맛 좀 봐라! 튜레비셋 갈겨. 근데 그냥 튜레비셋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약간 화염탄? 폭탄? 그렇게 언급되거든요. 이거 돌탄 플러스 화염탄 해갖고 여기서 어떻게 돼? 통보이 됩니다. 헝가리 군대가 씨발 이게 아닌데? 아니 잘 싸웠단 말이야 헝가리 군대. 잘 싸웠단 말이야. 다른 나라 군대는 이렇게 싸웠으면 이겼어. 근데 뭐야? 여기서 이제 니가와 들어갑니다. 스발 해갖고 존나 얻어터집니다 이때. 역으로 이게 헝가리 군대야. 이게 헝가리 군대인데 몽골군이 열심히 포위해갖고는 원거리 딜링합니다. 야 근데 이때 수부타이가 진짜 개 미친 새끼입니다. 진짜 미친 새끼인 게 뭐냐면은 자 여기가 강이에요. 여기 위쪽이 강이죠. 이쪽이 강했는데 어떻게 해? 포위를 살짝 풀어요. 포위를 살짝 풉니다. 포위를 살짝 푸니까 어떻게 돼? 헝가리 군대 이거 완전 와야됨습니다. 지금 모랄빵 떠갖고는 완전히 와야된 거예요. 그러니까 헝가리 군대가 포위가 풀렸잖아. 쌈 싸박혀갖고 10만 대군 여기서 한 번에 다 증발합니다. 미친 새끼죠 진짜 수부타이. 일부러 포위 살짝 풀어갖고는 강 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가두리 양석으로 10만 대군 포위 선멸 갈아버려. 붕쭈 대가리 딱. 그래갖고 헝가리 박살. 다음 목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서유럽이죠.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바투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이제 문자 보내죠. 야 좋은 말로 할 때 그 항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살령한 다오. 로마도 황제의 직위도 주겠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걸 딱 듣더만 똑같은 패턴이었어. 너는 내 춘식이로 만들어주마 딱 그러거든요. 제 마법이 당신을 부셔버릴 거예요. 널 박살내주마 딱 이러거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랑 서로 선전포고하고 자 한번 대차게 붙어볼까라고 하는데 우구데이 칸이 사망해갖고 야 돌아와 그렇게 됩니다. 대칸께서 별빛 속에서 속삭이셨단다. 우구데이 칸이 수부타이에게 명령한 거는 전 유럽을 전부 다 싹 다 갈아버리고 와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수부타이는 유럽을 갈아버리길 원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자 이제 지도자를 선출하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쿠릴타이라 그래갖고 몽골에 있는 모든 칸들이 모여갖고 대칸을 뽑아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유럽 원정군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장자 원정군이라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왕자급 된 애들 여기 다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분위기가 뒤숭숭해집니다. 쿠릴타이를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수부타이는 빨리 유럽을 밀어 그러는데 지금 수부타이를 제외한 크고 작은 지휘관들이랑 그 다음에 수많은 왕자들은 빨리 쿠릴타이 가갖고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뒤숭숭해져갖고 아예 정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려요. 이 새끼들이 잘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대단하죠. 이게 욕심 있거나 무리하는 지휘관이면 그냥 그 당시 그냥 개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수부타이는 안 된다. 훌륭한 지휘관은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수부타이가 안 되겠다. 얘들아 돌아가자. 쿠릴타이 하러 가자. 새로운 대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몽골 초원으로 돌아간다. 그래갖고 자 길고 길었던 유럽 정벌이 끝납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갖고 신성 로마 제국 코앞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들이 이때 우구데이 칸이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구데이 대칸이 안 죽었다면 이게 수부타이가 한 5년을 더 살았거든요? 유럽 정벌 이후로? 지금 보면은 수부타이 없었으면 유럽 먼저 끝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제 조건은 수부타이가 살아있어야 돼. 근데 수부타이는 유럽 정벌이 끝나고 5년을 더 살았습니다. 수부타이가 이끌고 있는 몽골군이 서유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지금 이제 수많은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VS 놀이죠. 아니다. 그 당시 서유럽은 견고했기 때문에 막았을 것이다. 아니다. 몽골군에 수부타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유럽 박살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다. 그 당시 독일이라던가 프랑스는 개간이 덜 돼 있었기 때문에 초원이 없다. 몽골군이 애로사항이 꼽혔을 것이다. 아니다. 씨발 몽골군 그동안 산악전도 하고 호라즘 싸웠을 때 산악전이라던가 그런 거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금나라 정벌할 때라던가 송나라 정벌할 때라던가 그 다음에 그 고려 정벌할 때라던가 여기도 산 존나 많았어. 산이란 절벽 존나 많았단 말이야. 근데 뚫고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호라즘도 산으로 돼 있었는데 호라즘도 뚫고 갔잖아. 그러니까 서유럽의 프랑스의 평원이나 숲 정도는 그냥 뚫고 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숲이 있지. 산이나 산맥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개박살내지 않았을까? 아니다! 그래갖고 마구 싸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액다의 생각은 뭐냐면은 서유럽을 정벌했는지는 정벌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서유럽이 조금 더 착해지진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때 변수가 뭐냐면은 서유럽이 개판이었다는 거야. 지금 여기 루스도 개판이었었죠? 헝가리도 개판이었죠? 폴란드도 개판이었죠? 내부에서 어차피 통합이 안 됐잖아. 신성 로마 제국도 똑같았어. 그래서 이게 같은 패턴이죠. 루스 밀어버릴 때도 호라즘 병신 새끼들 저거에 의험이 씨펄. 그 다음에 폴란드 루스 호라즘 저 새끼들 허미 씨펄. 헝가리 루스 호라즘 폴란드 이 새끼 허미 씨펄. 다 같은 패턴으로 망했어. 그래서 이 이후로 몽골 제국이 유럽을 공격하려고 합니다만 킵차크 칸국으로 만들어지죠. 킵차크 칸국 골든 호드 그렇게 불리죠. 동유럽 루스키 쪽으로 킵차크 칸국이 만들어져 갖고 골든 호드가 결성이 돼 갖고 유럽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만 킵차크 칸국 자체가 서유럽에는 못했습니다. 그냥 러시아 삥 뜯는 정도. 수부타이가 없었으면 일단 실패했기 때문에 몽골이 수부타이가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서유럽을 정벌할 거면. 자, 그래서 이제 몽골의 루스키 정복, 유럽 정복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좀 약간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계속 같은 패턴이거든. 이름은 어려운데 같은 패턴으로 망하거든. 그래서 좀 횡설수설했고요. 자,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금나라의 멸망. 금나라 멸망 오늘 건너뛰었죠. 금나라의 멸망. 그 다음에 남송 정벌. 그 다음에 플러스로 고려랑 일본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미카제. 그래서 아마 주력은 배경 설명으로는 이제 금나라 정복이 될 것 같고요. 주력은